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일단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일단은 풀어온 거 한번 질문을 해보자. 222페이지부터 얘기하시오. 64. 자, 볼게. 264번에 보면은 얘가 1대1 대응이래. 자, 근데 우리 잠깐 함수 살짝 정리 좀 해볼까? 함수가 뭐였어? 함수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면 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거 조금 유식하게 이제 풀어서 써보면은 아이고 대문자 소문자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좀 길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에 있는 원소에 Y는 fx다 라고 하는 관계로 대응이 되는 Y가 하나씩은 있다. 그런 대응일 때 함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 관계의 종류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 함수 중에서 좀 특별한 애 1대1 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같은 원소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X에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원소가 있어. 얘네들의 함수값도 서로 달라. 이럴 때 1대1 함수라고 하고, 얘들 중에 특별한 케이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데 얘가 공역이랑 치역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애인데 선택을 못 받는 애는 없어. 다 선택을 받아. 남는 애가 없어. 다 짝을 이루고 있을 때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의 애가 상수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포함관계가 있거든. 그리고 1대1 대응의 한 종류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항등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 y는 x 이런 애가 있는데, 이제 요거랑 별개로 상수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었지. 하나씩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대로 대응되는 거.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된다라는 게 문제야.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온다? 어때? 그렇지. 정역도 하나고 공역도 하나야. 걔네들이 딱 대응을 해. 그럼 분명히 상수함수인데 1대1 대응이야. 심지어 그 정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가 그냥 똑같아. 1이 1로 대응해. 그럼 무슨 관계야? 항등함수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얘기할 때 상수함수는 1대1 함수는 안 돼! 아니라는 거야. 상수함수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굳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침범을 해.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애지 포함관계가 아예 없다. 얘네들 아예 별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능은 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 거고, 얘네들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꼭지점 지나가지고 하는 1대1 대응 그리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에 한번 정리해 줬었으니까 필요하면 방학 때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 자, 이제 1264번을 보니까
정의역이 0부터 4까지야. 그런데 fx라고 하는 애가 ax제곱 플러스 b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져 있고, 얘는 0부터 3까지는 이차함수고 3부터 4까지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등호가 없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인데,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해보자. x-3이라고 하는 애는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기는 3, 4 사이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만족해야 되는 정의역은 0부터 4까지거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돼.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0부터 4까지의 그 정의역이 함수값도 0부터 4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미 어디가 그 함수값을 가지고 있느냐? 0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결정이 돼 있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그려야 돼. 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비어있는 게 어디가 비어있냐면 3쪽이 비어있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을 좀 실선과 점선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0은 아직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 3쪽은 비어있어. 여기에는 함수값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공역에서 남은 게 뭐냐면은 4는 남아있는데 1은 지금 안 남아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0일 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 0일 때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지금 1이라는 함수값이 이미 있잖아. 여기에 점이 찍히는 순간 1대1 대응이 안 돼.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 사각형 안에서 대각선을 지나야 할 건데, 여기는 x는 포함이 되지만 y는 지금 없으니까 여기 이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가 점이 찍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뭘 푸느냐? 얘는 0,4하고 3,1을 지날 거야. 그럼 b는 그냥 4가 돼. b는 딱 4가 돼. 3,1을 지나는 그래프를 잘랐어. 그래서 여기를 비워놨어. 그러니까 이 3,1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9a 더하기 b, b는 4라 그랬지. 얘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는 4가 되고,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4, 여기에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11이구나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여기를 꽉 채워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지.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그래요. 고생했다. 자, 책은 가지고 왔지? 오케이. 다음 질문.
276번. 응. 74. 오케이. K 이상에서 K 이상으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기를 원해. 근데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거든. 요 놈은 있지. 뭐 대충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 아래로 블록인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거든. 자, 정의역도 K 이상, 공역도 K 이상. K 이상에서 K 이상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결국 얘는 K, K라는 점을 지나야 될 거야. 여기까지는 기억나? 괜찮아?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정의역이 K 이상이고 공역도 K 이상이야. 나는 X는 K보다 같거나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요건 이해됐어? 음복이는. 그 다음에 공역도 K 이상이야. Y는 K라고 하는 선을 생각해서 얘보다 위에다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이쪽 부분에 1대1 대응이 되게 그림을 만들려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 부분은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응이 없어. 그럼 1대1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1대1 함수이기는 한데 얘네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x가 없어? 아, 이게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래서 안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 사이에 있는 x는 대응이 없는 거야.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게 선생님 요렇게 그림을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보려고 하는 공역 자체가 이 y는 k보다 위쪽만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선 아래에 있는 거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가리는 거야, 이거를. 너네 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그림 그릴 때 물감 옆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색칠하고 좀 띄는 거 있잖아. 내가 가끔 가다가 좀 마음이 심란할 때 그런 영상 보거든. 마음이 차분해지는 영상 이런 거 탁 찾아보면은 막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 나와.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 그런 거. 이렇게 테이프 딱 붙여놓고 하는 거. 그런 상태인 거야. 테이프를 딱 붙여놓고 그림 그린 다음에 테이프를 떼. 그러니까 그 부분의 그림을 없애. 여기는 사실 없는 거야. 내가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요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만들 수가 없어. 왜? 공역이 아니거든. 내가 볼 수 있는 y좌표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왜? 요 부분은 정의가 안 돼 있는 거거든. 아예 함수차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면서 올라가야 돼.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좌표가 뭐가 되느냐? K, K가 돼. 그러니까 K, K라고 하는 점은 결국 Y는 X 위에 있는 거지. Y는 X를 그어. 근데 얘가 K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지. 이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정의가 안 되는 거라고. 요거 아닌 거야. 얘는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럼 어디가 되느냐? 여기 큰 쪽.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보는, 아, 여기가 K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푸는 요령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x, y는 x.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k의 값은 2가 돼야 되겠지? 지금 얘기한 거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하면 안 돼, 또.
잠깐. 근데 이거는 이제 1대1 대응이 될 때니까 요거는 B인 거고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번에 1대1 함수는 정의역이 K 이상인데 공역은 얘기가 없지.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어디가 공역이라 그랬어? 시수 전체가 공역이야. 어디보다 큰 걸로 보면 얘가 1대1 함수가 되느냐? K가 쭉 내려가서 꼭지점 지날 때. 꼭지점의 오른쪽을 보면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 1대1은 맞아. 그러니까 A의 최소값. K 1대1 함수가 되게 하는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괜찮니? 그래서 B 빼기 A는 3.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요거 함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나 지금 머릿속에서 정말 열심히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까? 1, 2, 0. 요거는 가능하겠네. 자, 만약에 fx가 x제곱이야. fx가 x제곱인데 x바 x는 k 이상이다. 이게 x야. 그냥 대문자 x.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실수 k의 값은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 결국은 k 이상에서 k 이상으로 간다. k, k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 k, k는 y는 x 위에 있다. 자, 여기까지 연결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x제곱은 x라고 해서 구하면 되거든? 그럼 얘 교점이 어디니?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니니까 0하고 1이겠지. 0 아니면 1이야. 그럼 0일까 1일까? 0일까 1일까? 아까 했던 거 생각해보면 0이야 1이야 이거. 0이라고 생각하고 또 1이라고 생각하고. 자, 왜 0이라고 생각한 거야? 꼭지점이 0,0이니까. 오케이. 왜 1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건재랑 다른 길이가 있어. 좋아. 어떻게 생각해? 0일 것 같아. 좋아. 왜 또 1인데? 여기 이유를 좀 들어보자. 왜? 너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야, 좋은 친구야. 둘 다 맞아. 왜 둘 다 맞는 거냐면, 아까, 난 차라리 1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아까 오른쪽이었잖아요. 큰 쪽이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할 건데, 오히려 0쪽을 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1은 넘어가냐. 봐봐.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긴 거야. 원점이 꼭지점이야. 그리고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 k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0 이상에서 0 이상으로 x는 0 이상, y는 0 이상, 여기서 이 부분이 1대1 대응이 맞니? 맞지? 0일 때 되거든? 근데 k가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x는 1 이상, y도 1 이상.
요거의 오른쪽 위를 보면 요 부분이야. 자, 얘는 1대1 대응 맞니? 맞아. 얘는 돼.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요렇게 해서 요 오른쪽 꼭 이 축의 한쪽에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잖아? 그럼 얘 둘 다 돼. 이건 둘 다 돼. 근데 얘처럼 축보다 왼쪽에 있는 점이 있어. 그럼 얘는 공역보다 아래 그래프가 있네? 근데 얘는 실제 그럼 지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공들이는 이유가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시간 좀 줄까? 종이 좀 줄까? 이런 건 아끼지 마. 종이 달라고 해. 괜찮아. 팍팍 써도 돼. 남으면 돌려줘도 되고 가져가서 써도 돼. 나 지금 예를 하나 더 들 거야.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요번에는 문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거를 문제로 낼 건데 fx는 어떻게 생겼느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할게. 그리고 정의역이랑 공역이 둘 다 제시가 될 거야. 정의역은 k 이상, 공역은 k 플러스 2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잠깐만, k 플러스 2로 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안 되네. 잠깐만. 이거를 마이너스 1로 쓰자. 그럼 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x는 k 이상, y는 k 마이너스 1 이하.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어. 얘하고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 결국?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k, k-1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 k, k-이라는 얘가 어떤 애냐? 건재가 말한 것처럼 y는 이거 x잖아. 이게 x잖아. k가 x잖아. 이제 x좌표. 그러니까 k 자리에다 x라고 써버리는 거야. x-1. y좌표는 x좌표에서 1 뺀 거야.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대충만 쓸게. 여기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생겨.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는 x-1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3은 0, x 플러스 3x-1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이거 인수분해 만들려고 지금 내가 아까 고민했던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보면 여기다 하나는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하나는 1에서 만나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오른쪽 위로 가야 돼. 왜? 둘 다 크다. 오른쪽 위잖아. 근데 오른쪽 위로 보내려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지.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위 딱 만들어보면 이 밑에 있잖아. 안 된다고 얘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도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되니까 요 사이에. 근데 1일 때는 어때? 1일 때는 뭐 x가 1보다 크면 여기는 0보다 크다. 되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건 1대1 대응이 나오네. k의 값은 1이다. 괜찮니? 얘를 조작하면은 함수가 바뀌는 거야. 이게 그냥 x, y 똑같아 그러면은 y는 x 딱 써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얘네가 달라지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교점을 구해야 되는 직선이 바뀐다. 요걸 좀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됐니?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어떤 거? 40번. 사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복사해 준 거야. 몰라, 니네 책임이야. 니네가 그냥 문제 써. 이게 못난 애들 책을 두고 왔어. 이면지는 내가 줄 수 있다니까? 남으면 다시 줘. 남으면. X에서 Y로 가는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야,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대.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1대1 대응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라고 되어 있으면 뭐 공역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인 거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얘는 요렇게 증가하거나 요렇게 감소하는 직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증가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3,3을 지난다. y는 x라는 얘기지. 근데 y는 x 하니까 a는 1인데 b가 0이 돼서 두 개 곱한 건 0이야.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3, 얘는 3, 마이너스 1. 이때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5가 된다. 따라서 b-a는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응? 어디서 틀린 거지? 잠깐만요. 마이너스 b-a 1이다 1. 오우. 네, 이건 그래서 이거 2. 계산을 잘못했어 순간. 다음 62. 요거 거쳐서 이제 76으로 가면 될 것 같아. fx라고 하는 애가 이 a-1 x-b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b로 주어져 있는데,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는 있지, 결국 요 아래 있는 애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2보다 작은 데서는 위로 볼록인 함수의 왼쪽 부분 2, 3b 플러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함수의 일부분이 돼. 근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얘가 이 이상에서 직선이거든. 어쨌든 직선이거든. 이 직선이 1대1 대응을 이루려면 2가 2, 얼마 했을 때 이 위에 있으면 돼, 안 돼? 이게 증가하든 감소하든 여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이 직선도 증가하고 있어야 되겠지. 증가하면서 위에 같아야 돼. 그러려면 직선이 증가하고 있다. 기울기가 양수다. 얘한테 2를 대입을 해주면은
4a-2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런 값이 나오는데 이 함수 값이 3b 플러스 4와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넘겨서 b에 대해서 써보면 b는 a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쓸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값이 아까 2a 마이너스 1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보다 커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커야 되거든. 이걸 만족하는 정수 b의 최소값은 0이네 뭐. b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b를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a로 바꾸는 거지. 괜찮니? 이게 뭐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수 b의 최소값. 저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였어. 괜찮아? 76으로 가도 될까? a 이상에서 b 이상으로 가는 함수 fx가 있는데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b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a 이상, b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 a, b는 결국 x좌표, y좌표야. x좌표, y좌표가 된다. 아, 이 fx라고 하는 애가 일단 a, b라는 점은 지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건 괜찮니? 자, a, b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를 정리하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a, b라는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이 꼭지점보다 왼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이상, b 이상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겨. 그러니까 무조건 a는 이쪽에 있어야 돼. 즉 a는 2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얘를 푸는 거 그냥 보여주면 a, b를 대입을 해. b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의 최소값이야. a-b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최대값인데 a는 2 이상이고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안 구할 거야 이거를. 왜 안 구하느냐? 어차피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2분의 5일 때 꼭지점이잖아. 봐라, 얘는 이렇게 해서 2분의 5가 꼭지점이거든? 근데 내가 봐야 되는 범위가 2 이상이야. a가 2일 때 이상을 봐야 돼. 자, 얘 최대값은 언제 나와? 2분의 5에서 나오지.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면 끝이야 사실.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구해도 되기는 해. 어차피 꼭지점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구할 게 아니라 이거 2분의 5일 때가 최대네? 여기다가 2분의 5를 대입해.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5 빼기 3. 이거 구해도 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될 것 같아. 잠깐만. 내가 뭘 틀렸냐? 2분의 5. 나 완전 바보짓 했네? 2분의 25. 4분의 25가 되니까
4분의 13이네. 분자분모의 합은 17. 되었느냐? 우린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86, 오케이. FA, FB, FC의 값을 그다 항등함수라 그랬잖아. 항등함수는 뭐냐면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FA, FB, FC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FA는 A인 거고 FB는 B인 거고 FC는 C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냥 우리 순서대로 A, B, C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이 A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F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거든.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럼 A가 얼마였었다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야. FB는 B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번엔 B를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운데. 0과 2 사이에 있다고 그냥 생각할 거야. 한번 딱 봐봐. 4B 빼기 3은 B. 그럼 B가 얼마냐? 1이야. 1 들어가니까 1이 나오네? 항등함수야. 뭘 대입해야 5가 나올까? 우리 지금 항등함수 찾는 중이었잖아.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와. C를 넣으면 C가 나와야 돼. 그 C가 얼마야? 5야. 5는 2보다 커. 그럼 이 조건 맞추네. 2 이상일 때는 5가 나온다. 맞네. 그래서 이게 A, B, C가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은 3. 이게 끝이야. 그림으로 봐도 되기는 해. 얘를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쭉 오다가 4x-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게 쫙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2, 5. 그 다음에 5가 쭉 나오는데 얘하고 y는 x가 만나는 여기가 5,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3. 얘를 그림을 그려놓고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방법으로 구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식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림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야, 결국. 40번 80? 응.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고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fx는 항등함수, gx는 상수함수. 이렇게 돼. 교점을 구해라.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되거든. 그럼 이제 x는 c가 되는데 그 x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fx는 뭐 항등함수니까 그냥 x고 gx는 그냥 무조건 3인 거야. 그럼 fe는 2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g2는 3. 왜? 뭐가 들어가도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곱은 6이다. 잘 가.
다음. 다음. 98번. 98번을 보자. 구십팔 번. 여기 보니까는 1, 2, 3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애가 있는데 F는 3이고 임의의 도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의 함수값이 같으면 x1, x2가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 대우명제를 생각해야 된다. 얘 대우명제 어떻게 되니? 뭐가? 순서만 바꾸면 돼? 그래서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다. 요거는 역이라고 불러. 대우. 대우는 뭐가 되니? 부정도 해줘야 된다.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을 부정한 게 결론으로 와. 이게 대우야. 대우 명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니, 우주야? 똑같은 거. 맞아. 똑같은 거야. 참거짓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얘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돼. 1대1 함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에 있는 말은 무슨 의미냐? 1대1 함수다라는 걸 강조한 거야. (1, 2, 3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데 2는 3으로 가는 게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1대1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2가 이미 3으로 갔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애가 6개가 아니라 요거 하나를 빼고 5개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1은 함수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5개가 있어. 은보가 1 어디로 이제 대응해 줄 거야? 1을 5로 보냈어. 자, 그러면 3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남아? 4개밖에 안 남지. 3은 선택됐고 2한테. 5는 1한테 선택이 됐고. 그러면은 3이 갈 수 있는 데는 4군데밖에 안 남는다. 자, 이 5하고 4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해라. 얘는 곱해서 총 20가지의 1대1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308.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 여기. 자, 나에 있는 건 뭐라고? 1대1 함수란 얘기야. 한번 선택을 하면은 그 결과가 다른 데서 또 선택을 받으면 안 돼. 자, 근데 여기 지금 fx1 더하기 fx2는
아니 뭐 순서 거꾸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쓰자 그냥. 자, 가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써먹느냐, 이건 앞으로도 꽤 자주 써먹게 될 내용 중에 하나야. 지금 얘는 x1, x2로 나눠서 써줬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x, y로 주기도 해. 특히 2학년 이제 미분 파트,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미적분 1에서부터 정말 많이 나올 형태 중에 하나야, 이 모양 자체가. 이런 거 나오면 뭐부터 하느냐? 여기에다가 둘 다 0을 대입해. 왜 0을 대입하냐? 여기 0이 있거든. 0을 집어넣으면 뭐 0 더하기 0 하면 0이잖아. 그치? F0은 F0 더하기 F0이야. 근데 F0, F0 똑같은 게 있어. 하나 지워버릴 수 있지.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얘는 0이야. F0은 0이야. 요거 이해됐어? 괜찮아? 우주는? 정욱이는? 됐어? 자, F0은 0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남아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 근데 여기 둘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거든. 아니, 정역이 마이너스 2가 없는데 뭔 상관이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이거 뭐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F-1 더하기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얼마야? 0이지. F0 얼마라 그랬어 아까?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 더하면 0이 돼야 돼. 얘가 만약에 1로 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얘가 2로 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2로 가야 돼.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얘는 3으로 가야 돼. 아, 이거 하나 결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결정되는 거야. 얘가 0으로 가는 건 가능할까? 안 돼. 왜? 나에 보면 1대1 함수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F-1은 0 빼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아무 데나 하나로 가면 돼. 나머지 하나는 뭐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가지의 함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함수의 종류, 이거의 개수를 구해라. 이 문제는 경우의 수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고, 그 중에 좀 특이한 애가 이제 이런 애야. 조건을 좀 따르게 줄 때. 1대1 함수다, 증가 함수다, 이런 애들 나오면은,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이 증가함수 표현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합의 수를 배웠잖아. 증가함수의 개수는 조합의 개수로 구할 수가 있어. 2학년 돼가지고 1학기가 될지 2학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네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울 거거든. 너는 어차피 선택권 없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확통을 해야 돼. 그 확통 수업에서 비슷한 애가 또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일단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기면 될 것 같아. 다음 10번.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A에서 A로의 함수이고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f0은 마이너스 f0이 되는데 결국 f0은 0이다라고 나와. 왜냐면 이 식이 요거거든. 부호가 다른 애들을 보내면 걔네들은 결과가 부호가 딱 달라야 돼.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가 쌍이야. 같이 움직여야 돼. 얘랑 얘가 쌍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야. 만약에 F-2가 마이너스 2라면 F2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이건 이해됐어? 만약에 F-2가 0이면 F2도 0이 돼야 돼. 이 두 개 한 세트 중에서 한 놈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결정이 돼버려. 근데 그런 식으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F0은 0이니까. 1은 마이너스를 결정하면 따라가. 2는 마이너스를 결정하면 따라가. 선택권이 있는 건 얘네 둘이야. 여긴 지금 1대1이라는 조건이 없잖아.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돼. 같은 데 가도 돼.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5군데 중에서 하나. 얘가 갈 수 있는 건 5군데 중에서 하나. 그래서 5를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총 25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 한쪽 남았으니까 끝내버리자. 일단 다음 14.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정우가 네. 숙제는 다 했어? 네, 저 뭐지? 1284번까지. 아, 거기까지 했어. 그래도 어우, 안 하진 않았네. 근데 그 뒤에 못 푸는 거는 응. 저번에 못 푼 거 있잖아요. 그건 냅두고 했잖아요. 아, 또 하다가 우주는 하긴 다 했는데 두고 왔어. 아, 책 좀 잘 들고 다녀. 이 못난 이들 같으니라고. 늦는 건 내가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학교가 멀어서 그러는 거라. 자, 314번에 보면은 1, 2, 3, 4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데 FA는 홀수고 나의 조건이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증가함수. A보다 B가 더 크면 FA가 FB보다 작아. 함수값도 점점 커져야 돼. 증가함수야. F2는 홀수래. 자, 그러면 2가 홀수로 가려면 2가 1로 갈 수 있을까? 안 돼. 왜 안 되냐면 2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지. 1. 1은 2의 함수값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 만약에 2가 1로 가면은 1은 보낼 데가 없어. 그거 불가. 아, 2가 1로 가면은 얘는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럼 비슷하게 2가 7로 가면 될까? 7보다 큰 함수 있지? 뭐? 8 하나 있네? 근데 2보다 큰 거 몇 개 있어? 3, 4 두 개 있지? 그럼 이 두 개를 다 8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F2는 1이 될 수 없고 7이 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3으로 갈 때랑 5로 갈 때만 보면 돼. 자, 그럼 일단 F2가 3으로 갈 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 F2가 3으로 가. 1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개? 1은 3보다 작은 1, 2 중에 하나로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와. 괜찮니, 여기까지는? 자, 3보다 큰 거 몇 개 있어? 5개가 있네. 2보다 큰 건 2개가 있잖아. 아, 저 2개, 3, 4라는 2개의 값은 3보다 큰 4, 5, 6, 7, 8
5개의 원소 중에 2개로 가면은 돼. 근데 어차피 점점 커져야 되잖아. 정우가 4, 6, 7, 8 중에서 2개 한번 골라볼래? 그래요. 아무거나. 4랑 7. 4랑 7. 내가 4랑 7을 딱 골랐어. 그러면은 3은 4로 보내고 4는 7로 보내면 돼. 무슨 말이야?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고를 수 있는 후보는 몇 개? 5개. 그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자, 고른다!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야. 그냥 고르는 건 조합. 순서에 의미가 있으면 순열. 근데 얘는 순서는 의미가 없잖아. 왜? 그냥 무조건 작은 거는 3, 큰 거는 4. 고르기만 하면 돼. 요건 조합이야. 그래서 얘를 곱하면 20가지가 나와.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지, 경우가. 홀수로 가는데 1 안 되고 7 안 되고 지금 3 봤으니까 5일 때를 볼 수 있다. 자, FE가 5로 갔어. 1은 5보다 작은 1, 2, 3, 4, 4개 중에 하나의 대응일까? 사실 이 4도 그냥 4가 아니라 4씨 1이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4씨 1이야. 5보다 큰 거, 6, 7, 8, 3개가 있네. 그 중에 2개를 보내면 돼. 3씨 2. 그래서 총 32가지의 증가함수가 나온다. 이게 갑자기 함수의 개수하는데 왜 조합이 나와요? 경우의 수 문제야, 사실. 경우의 수야, 이건. (316)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1대1 대응이고 (1) 하고 (5는) 모르겠는데 2, 3, 4는 아무튼 점점 커지는 대로 가야 돼. 조건이 많을 땐 다른 조건이랑 섞일 수 없는 거를 먼저 좀 처리를 해줘야 돼. 1대1 대응은 어쨌든 남아있는 거에 하나하나 보내주면 되거든. 근데 F2, F3, F4가 점점 커진다.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얘는 무조건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질문한 건제가 1, 2, 3, 4, 5 중에서 3개를 한번 골라봐. 2, 4, 5. 자, 2, 4, 5를 이렇게 3개를 먼저 골라. 그래서 2, 3, 4를 보내. 요렇게. 점점 커지게. 5개의 원소 1, 2, 3, 4, 5 중에 2, 3, 4를 보낼 원소 3개를 골랐어. 그럼 1하고 5가 남았지? 1, 5가 남아있고 여기는 1하고 3이 남아있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1대1 대응을 만들면 돼. 1이 1 또는 3 중에 하나로 갔으면 5는 남는 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순열의 개념이 돼. 괜찮니? 그래서 얘가 2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이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와, 나는 이거 되게 더럽게 풀었는데 이거 경우 나 나누다 보니까 너 너무 어려운데 저 인간 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 이게 발상의 차이라서 나는 20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거 이렇게 바꾸면 대충 되겠네. 이게 보이니까 이게 쉽게 나와. 근데 너네는 이게 연습이 덜 돼서 그래. 경우의 수 예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했지, 한 번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의 아이디어. 증가함수는 조합의 수인 거구나. 대응은, 1대1 대응은 팩토리얼 개념이구나. 이걸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함수의 종류가 있을 때, 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당함수 넘어가고, 상수함수 까지가 보통 교과서에 나오거든? 학교에서 여기 지금 수업했니? 요 파트 수업했니 지금? 혹시? 그럼 여기 넘어갔네. 그거 할 때 개수 구하는 얘기 하시지 않으셨니?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면 돼 하고 얘기하신 거. 그래서 뭐 정역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 공역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를 미수로 하고 정역의 개수를 치수로 해라. 이런 거 한 적 있지? 처음 봐?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돼. 나 방학 때도 해줬어.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의 수. 1대1 대응은 요게 지금 같은 거니까 그냥 팩토리얼. 상수함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권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야 근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냥 같이 기억해놔 라고 내가 하나를 더 써줬어. 증가함수. 요거. 요거. 저거 이제 이쪽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그때는 어떻게 해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골라내기만 하면 작은 것부터 주면은 돼. 그래서 여기에 순열 조합의 개념이 있어. 같이 기억해야 돼 라고 정리를 해준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 풀이 자체가 그냥 순열 조합으로 나와야 돼. 괜찮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였고, 다음에 합성함수랑 역함수인데, 개념 정리를 좀 살짝 해주는 게 나으려나? 잠깐 쉬고, 그냥 빠르게 합성함수, 역함수의 개념을 짜라락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홀수보 문제를 푼다던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자. 잠깐만 쉬자.
해야 되는 게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합성함수라고 하는 애는 합성. 자, F 먼저 연산이야? G 먼저 연산이야? G 먼저야. 오른쪽부터야. 이 개념을 만든 애들이 알파벳 쓰는 애들이고, 걔네들의 어수는 뒤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뒤에서부터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연산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도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입한다라고 그냥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고, 이 합성이라는 개념에서는 있지, 기본적으로 교환, 요 순서를 바꾸는 거는 허용되지 않아.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얘는 교환하면은 돼. 그렇게 만드는 A, B를 구해봐. 혹은 교환해도 결과가 똑같게 만드는 X를 찾아봐.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게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연산규칙 중에서 결합법칙.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연산이라고 봐야 돼. 우리가 실수해서 더하고 곱하고 하는 것처럼 함수는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 거야. 이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고, 교환법칙 그런 건 없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어떤 애냐?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걸 합성해봐야 얘는 원래 애가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건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F는 정의역이 X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항등함수는 결과가 X가 돼야 돼. 그래서 이 항등함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인 거고, 얘는 이미 F를 지나갔으니까 F는 X에서 Y로 간다. 이건 결과적으로 Y라고 하는 집합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이 항등함수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여야 된다. 여기 약간 달라. 정의역, 공역 때문에 하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얘기는 해. 얘는.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이런 거고, 얘는 뭐 문제에서 직접 보는 것밖에는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이제 역함수 때문에. 역함수가 있는데, 이 역함수는 어떤 애냐?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역함수는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 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고, 만들 때는 보통 어떻게 만드느냐? x, y를 서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표현은 인버스. 그래서 이 녀석의 규칙은 뭐가 있느냐? 합성되어 있는 애를 역함수를 주게 되면 각각의 역함수를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는 걸로 나온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를 하면 원래 애가 나온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있지? 지금 하는 얘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것도 사실 아까 x에 대한 거냐 y에 대한 거냐가 좀 갈리기는 해야 되거든. 우리 문제 풀 때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항등함수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가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
이 항등함수랑 이 항등함수를 별개 걸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르기는 해. 왜냐면 정의역 달라. 얘는 정의역이 y야, y. 역함수니까 y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럼 요렇게 합성을 하면은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야. 얘는 시작이 x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가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가 돼야 돼.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얘네들은 같아.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왜? 항등함수지만 정의역이 다르니까 서로. 근데 이거는 정말 아주 깊게 들어가가지고 할 때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얘들은 그냥 둘 다 항등함수야. 결과적으로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한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빼먹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1대1 대응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역함수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야,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라고 나와. 우리 좀 전에 했었던 문제 중에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라고 표현됐었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말만 바뀌어서 나와. 야, 이 함수가 역함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 역함수가 있다고? 이거 1대1 대응이구나. 이해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걸로 가야 될 거냐?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역함수를 만드는 거. 아니면 얘가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구나. 이걸로 해야 되느냐는 너네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금방 나올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서, 근데 내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요러면은 편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 그 합성함수 구하는데 역함수를 가지고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어딨니? 좀 뒤에 있는데. 그냥 문제를 하나 만들까? 그게 더 빠르겠다. 여기 있다. 요거 보자. 저기 253페이지에 1453번 봐봐. 여기 보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 3x 더하기 5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녀석의 역함수지. 이 녀석의 역함수를 hx라고 생각을 할게. 이 녀석의 역함수가 hx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h 인버스 x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좀 전에 강조했던 내용.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얘들은 항등함수가 나와. 맞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hx를 대입할 거야. 요 x 자리에 hx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쓸 거야. f 3 hx 더하기 5는 x야. 왜? 역함수에다가 원래 함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그냥 항등함수로 나와.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갖고 문제를 다시 소개하자면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얘를 g에 대해서 표현해라 라는 게 원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뭐라 할 거냐면은 이 식 전체를 g라는 함수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도 G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똑같은 걸 대입하는 거야, 결국. 여기까지 이해됐어? G라는 함수에 이런 덩어리를 그냥 집어넣었어. 그럼 뭐 당연히 똑같겠지. 같은 걸 집어넣은 거니까. 됐지?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합성을 할 때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원래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나 이거 제일 밖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연산하려고. 근데 G하고 F하고 무슨 관계라 그랬어? 역함수 관계라 그랬지.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가 뭐야?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왼쪽이 뭘로 바뀌었느냐? 3hx 플러스 5라고 바뀌었어. 이게 뭐야? gx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f 3x 플러스 5의 역함수, 즉 hx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5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돼. 그럼 내가 구하려던 hx는 뭐냐면 3분의 gx-5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이 형태의 문제에서는 다 써먹을 수 있는 애니까 요거는 아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또 하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니 혹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함수를 다 쪼개가지고 부분 쪽에서 대입을 해서 다시 구간 나누는 방법이 사실 기본이고, 근데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직선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동안 얘가 0부터 2까지 가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쭉 압축해서 넣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요거는 연습해보면 좋아.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연습하지 마. 진짜 다시 얘기할게. 선생님이 방학 때도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내가 따로 한번 수업한 적이 있어. 너네한테. 이거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오니까 기본은 그냥 구간 대입해가지고 구간 다시 쪼개서 함수를 만들어야 돼. 그림을 보고 함수를 만들어서 대입한 걸로 함수를 다시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니네가 눈에 보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fx고 얘가 gx야. 그래서 y는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이제 g가 먼저잖아. 얘가 먼저야. 얘를 대입할 건데 0부터 1까지를 보니까 2에서 1로 내려오네. 2에서 1로 내려오는 이 변화를 뒤집어서 0, 1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이 그림을 그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1과 2 사이는 0부터 1까지의 그림이 있네. 0부터 1까지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여기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 자, 지금 선생님이 한 방법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거 좀 더 연습을 하고, 저게 뭔 소리야? 난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 선생님, 저 정말 1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그냥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fx는 0과 1 사이에서는 2x고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언제? 0과 1 사이에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래. 언제?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fgx, 요 x 자리에 gx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fgx는 2gx 언제? 0부터 g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gx 플러스 3 언제?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그럼 gx가 언제 1과 2 사이에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찾는 거지. 0부터 2분의 1까지는 1과 2 사이에 있어요. 뭐 원래는 여기 2일 때도 따로 빼야 되는데 이건 귀찮으니까 그냥 넘기자. 여기다 붙여버리자 그냥. 괜찮으니까. 그 다음 이때는 2분의 1부터 2까지인 건데 얘를 쪼개는 거지. 왜? 함수가 다르니까. gx의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fgx를 구하는데 이제 뭐라고 구하느냐? 자,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0과 2분의 1 사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3을 더하면 2x 마이너스 1이 돼. 아니구나. 2x 플러스 1이구나.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에서의 gx는 여전히 얘니까 여기에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게 뭐 상관없는데 이거는. 자, 1과 2 사이에서는 함수가 요거야. 그래서 2배 할 거야. 2x 빼기 2. 요렇게 나눠서 그림 그리면 얘가 나와. 이해됐니? 정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그냥 내가 식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그냥 합성을 시키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게 사실 맞아. 근데 저 해보니까 이게 0과 1 사이에서 2에서 1로 가. 2에서 0으로 내려와. 2에서 0을 뒤집어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연습해야 돼. 이건 알 것 같아. 연습해. 진짜로 좋아. 도움은 돼. 근데 진짜 1도 모르겠어요. 하지 마.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진짜야. 알겠니? 난 철저하게 이런 거 좀 이렇게 차별한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차별을 해야 돼. 괜히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되는 사람이 그걸 하다가 틀린다. 그러지 마라. 그냥 식 만들어. 그게 훨씬 더 나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에서 내가 지금 막 얘기하다가 약간 흥분했는데 절대값 펴는 거.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무조건 범위 나누는 거야. 무조건.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값을 이용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 정말 더럽게 많이 나와 이거. 얘 언제까지 써먹느냐? 수능 문제까지 계속 써먹어. 그럼 난 기본은 항상 이거야. 절대값이 문제에 나와. 야, 절대값 나왔어. 뭐 하라 그랬어? 구간 나눠요. 기준이 뭐야? 0 될 때요. 뭐가 0 될 때? 절대값 아닐 식이요. 이게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그게 기본인 거야. 물론 절대값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기는 해.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문제 풀면서 또 특수한 경우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알려줄 테니까 기본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라. 기준은 절대값 많이 있는 식이 0이 될 때다. 무조건 나눠서 시작해라. 오케이? 이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좀 많다. 합성함수, 역함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수가 좀 많아. 다행히 다음 주 화요일까지야. 근데 그 다음에 유리식과 무리식인데 한 방에 끝낼 거야. 쪼개기가 되게 애매해. 이걸 반으로 쪼개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하나, 문제수가 또 너무 적어져. 둘로 쪼개면. 두 번째 문제는
야, 이거 쪼개면은 수업 일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 내가 막 이제 시험지도 좀 만들어주고, 너네 뭐 학교 프린트도 좀 몇 개 좀 풀어주고 하려면은 약간 빨리 가야 돼. 막판에 무리식과 무리함수도 있어. 걔도 약 많아.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야? 그냥 미리미리 풀어놔. 그럼 몇 번까지? 몇 번까지니? 이게 6위까지. 오케이.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개별적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는 걸로 하자.